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 정보로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 함께하는 인생 설계 원픽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전일 엄청난 폭우로 피해 사례가 현재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만한 게 서울에서 기상 관측을 시작한 115년 만에 가장 강한 비였다라고 하는데요. 자동차 하며 건축물 하며 피해가 원체 상당하다 보니까 정신없었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요. 이럴 때 그래도 들어두었던 보험이 하나라도 있었더라면 굉장히 좋은 버팀목이 되었겠죠. 오늘 저희 방송과 함께 이렇게 정말로 쓰일 수 있는 가성비 좋은 보험 전략들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실시간으로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보험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인생설계 원픽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코너는 생생 라이프 팁 시간이죠. 오늘은 전종윤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전종윤 전문가님께서는요, 치아보험 가입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왜 치아 치료하면 가장 먼저 생각이 드는 게 비싼 치료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왜 우리 양치하기 귀찮을 때 지금 하면 3분이지만 나중 되면 300만 원이다라는 주문도 외우기도 했었잖아요. 그만큼 대비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강의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보험 전문가 전종윤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사진 찍을 때 보통 어떻게 하죠? 치즈 많이 하시죠? 자, 시청자 여러분들, 치아 상태 건강하신가요? 치아보험 가입하실 때 보면 우리 보통 전화로 많이 가입 건의 오잖아요. 그렇게 치아보험 가입하시고 나서 보험금 청구, 보험금 제대로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치아보험은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전략적으로 가입을 한다라고 하면 분명히 내가 납입한 보험료보다 보험금으로 받는 게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태까지 치아보험 가입하셨던 분들을 보시면은 보통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가입 권유가 와가지고 그냥 얼떨결에 이렇게 가입을 하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언제 가입한지도 잘 모르고 언제 치과를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면책기간, 감액기간은 뭔지 뭐가 보상이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가입만 해놓으신 분들이 정말 많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치아보험 어떻게 가입을 해야 될까? 또는 내가 지금 치아보험을 가입해도 될까에 대해서 오늘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치아보험에 대한 궁금증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치과 치료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치과 치료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자, 일단은 이제 이 위에 있는 인레이, 온레이, 크라운, 여기에 이제 레진 치료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브릿지, 임플란트, 틀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인레이, 온레이, 크라운, 그리고 이제 플러스 이제 레진이라고 있습니다. 얘네는 이제 보존 치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브릿지나 임플란트, 틀니는 보철 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뭐냐면 보존 치료라는 거는 내 치아를 보존해놨다, 살려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편할 것 같고요. 브릿지, 임플란트, 틀니는 보철 치료, 보철물을 대신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거울로 이제 치아를 보시잖아요. 그러면 약간 거무튀튀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썩어가지고 상해가지고 식사하시기 조금 불편하신 분들, 치아가 이렇게 썩어서 들어가서 이물질이 낀다 이런 분들도 있죠. 보통 약간 썩었을 때는 그 부분을 갈아내고 레진이라는 것을 합니다. 레진이 이제 치아색으로 때운다라는 의미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유치나 아니면은 더 큰 치료 전에 이제 임시로 때우는 것들, 레진 이전에
뭐 아말감으로 때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아말감은 치아색이 아니니까 거울 보실 때마다 불편하신 분들 있죠. 아말감 하신 분들 보면 아 이거 언젠가는 치아색으로 다시 해야 되는데 이러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자, 이 치아 우식증이라는 거는 충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충전 치료는 이제 아말감, 뭐 이제 유치나 임시 치료에 많이 쓰이는 거, 그리고 약간 썩은 부분은 레진, 그리고 인레이, 온레이는 뭐냐면 자, 안쪽에서 범위가 넓게 치아가 많이 삭제가 됐어요. 그러면 안쪽에서부터 이렇게 크게 때우는 거를 인레이라고 하고요. 바깥쪽에서 충치가 많아서 치아가 많이 삭제가 됐다 그러면 바깥쪽에서 이렇게 감싸면서 때우는 거를 온레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치아가 썩은 부분이 너무 많아서 또는 충치가 신경까지 침투를 해서 이 신경을 아예 다 죽여버리고 이걸 신경치료라고 하죠. 신경을 아예 다 없애버리고 죽여버리고 여기에서 틀을 만들어서 씌우는 것을 크라운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까 이 세 가지 보존 치료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직 내 연구치를 뽑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존 치료에 아말감, 뭐 레진, 인레이, 온레이 얘네가 이제 충전 치료라고 볼 수 있고요. 신경 치료를 한 다음에 크라운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크라운 하신 분들 보면은 어떤 분들은 관리를 정말 오래도록 해가지고 막 10년, 20년까지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크라운의 평균 수명은 대략 한 7년에서 8년 정도라고 합니다. 관리가 안 되면 그 전에 이 크라운을 뜯어서 다시 고쳐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관리가 잘 되시면 평균 수명 이상 쓰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보통은 크라운 치료를 하신 분들 보면 신경 치료까지 끝났기 때문에 이 신경이 없다라는 거는 이 치아에서 뭐 시리거나 뭐 뜨겁거나 이런 것들을 못 느낀다라는 거예요. 근데 크라운 한 치아가 만약에 시리거나 아프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이 충치라는 게 이 신경 밑에 이제 잇몸까지 침투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경험 있으신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크라운은 보통 아파서 통증이 생겨서 치과에 가시게 되면은 임플란트로 많이 가시죠. 보통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크라운을 기존에 하셨던 분들은 내 연구치를 뽑지 않고 이거를 쭉 내가 뽑지는 않고 가고 싶어, 관리를 잘하고 싶어라고 하면은 오래전에 크라운 했던 치료는 이거는 통증이 있으면 임플란트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5년 이상 지났다라 그러면 꼭 치과에 가셔서 이 크라운을 뜯어내고 다시 하던가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여하튼 여기에서 크라운에서 더 가게 되면 이제 임플란트까지 갈 수가 있고요. 자, 임플란트라는 거는 아예 치아를 뽑아낸 다음에 틀을 만들고 심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잇몸이 약해서 임플란트를 못 하시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앞니 같은 경우에 또 임플란트를 못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브릿지를 합니다. 브릿지라는 거는 가운데 치아를 발치를 하고요. 여기에 이제 그 심을 심지를 않고 양쪽 치아를 갈아서 다리를 건다라는 거예요. 다리를 영어로 브릿지가 맞죠, 그죠? 하여튼 브릿지는 이제 양쪽을 이렇게 건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고, 틀니라는 거는 아예 이제 아래 치아나 위에 치아가 아예 다 망가졌을 때 이제 틀니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치과 치료 종류에 보면은 뭐 신경 치료, 뭐 치과 통원비, 치과 엑스레이 촬영비 이런 것들 특약들 엄청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치아보험에서는 결국에는 이 보존 치료와 보철 치료를 위주로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금액만큼 가입을 한다라고 하면 좀 더 내가 보상을 유리하게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잘한 특약들 너무 그렇게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결국에는 치과를 가면 떼우거나 씌우거나 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치아보험을 가입을 한다라면 보통 20세, 30대, 40대 전까지는 물론 다쳐서 임플란트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정말 치아 상태가 안 좋아서 임플란트까지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젊은 연령층 때는 보존 치료가 많습니다. 떼우거나 씌우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보통 우리 막 이 보험사에서 전화 와가지고 치아보험 가입하다 보면은 3만 원, 4만 원 이렇게 우습게 가입을 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전화 권유에 못 이겨서 3개까지도 가입을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치과 가시지도 않고 계속 보험료만 날리는 건데 이걸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을 하냐라고 하면 치아보험이라는 거는
이렇게 보존 치료가 많은 젊은 층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치아보험을 가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 보존 치료도 가입할 수 있고 임플란트 같은 보철 치료도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확률이 높은 보존 치료 위주로 가입을 하시는 게 보험료를 아끼는 꼴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대에서 40세 전까지가 보통은 치아보험을 3, 4만 원대에 가입을 하는데 보존 치료만 가입을 하게 되면은 20대 여성은 2만 4천 원대에서부터 40대까지 2만 6천 원 사이가 왔다 갔다 하고요. 20세 남성 2만 800원에서부터 40세 남성까지는 2만 3,700원 정도가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 보장은 어떻게 되냐? 자, 보험료를 낮춰서 임플란트 같은 이런 보장을 뺐기 때문에 보철 치료는 안 되는 거고요. 여기 보존 치료가 예를 들어서 이제 레진으로 떼었다 그러면 8만 원 개당입니다. 이거는 무제한이에요. 인내이나 온내이 안에서 크게 떼우는 거 밖에서 크게 떼우는 거 한 개당 무제한입니다. 30만 원씩 나옵니다. 보통 치과 비용이 레진 하나를 하셨을 때 8만 원 위아래 왔다 갔다 합니다. 치료 받으신 분들 아실 거예요. 인내이나 온내이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금으로 크게 떼울 수도 있고 치아색 세라믹으로 떼울 수도 있죠. 보통 가격이 25만 원에서 35만 원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 치아보험을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당장 치료를 할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치과를 아직 안 갔다 왔어요. 그럼 치아보험 가입이 가능하고요. 가입을 하고 나서 1년 있다가 뭐 레진 2개, 인내이 2개를 했다라고 칠게요. 그러면 치아보험료는 20살 남성이 가입을 했다라고 하면은 보통 1년치 납부를 하면 한 24만 원 정도 되겠죠. 그러면은 24만 원 보험료 납부를 하고 치과 비용이 레진 2개, 인내이 2개를 했을 때 대략 한 70만 원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한 70만 원 정도 병원비를 썼을 거예요. 그럼 보험에서 나오는 거는 레진 2개 8만 원 곱하기 2니까 16만 원, 그리고 인내이 온내이 30만 원 곱하기 2니까 60만 원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보상받는 금액이 한 76만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자, 치아보험을 가입을 안 했다라고 하면은 이 금액이 그냥 그대로 마이너스가 되는 건데 이렇게 전략적으로 치아보험 하나라도 가입을 했다라고 하면은 보험료 낸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받는 효과가 생긴다라는 거죠. 자, 인내이 온내이까지만 했을 때 그렇다라는 의미이고 크라운 개당 50만 원 보상이 됩니다. 이거는 치아보험 중에서 가장 많이 해주는 데가 개당 50만 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크라운을 내가 2개를 했다라고 하면은 치아보험은 24만 원 냈지만 크라운 2개에 대해 가지고 100만 원이 더 추가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치아보험 가입 안 했다 그러면 거의 200만 원 가까이 내가 내는 건데 치아보험 가입해가지고 한 24만 원 정도 냈다라고 하면은 1년 지나서 치료를 했을 때 거의 치과에 들어간 비용은 세이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치아보험 가입해놓고 치과도 안 가고 계속 보험료만 내고 있는지, 또는 내가 지금 치아보험 없어요. 아직 치과 가지도 않았어. 근데 좀 조만간 치과를 가야 될 것 같아. 이런 분들은 가입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보존 치료가 많은 분들, 그러니까 젊은 연령층은 보존 치료 위주로 가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연령대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이제 60세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임플란트 하시는 분들 꽤 있으십니다. 과거에 치료했던 치아 다시 치료받으면서 임플란트 하시는 분들 꽤 있으세요. 그런 분들 이제 임플란트 비용이 보통 병원에서 나오는 비용이 최소한 70만 원에서 한 140만 원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것도 병원에마다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이제 60세 이상에서 일정 연령대가 넘어가면 또 의료보험에서 임플란트 비용 뭐 연간 1개 이렇게 보상해주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에 이제 뭐 치과 비용은 크게 안 들어갈 수 있지만 임플란트 때문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고생한 그런 내 체력적인 소모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쨌거나 치아보험을 가입했다라 그러면, 자,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2년 이내 감입 기간이 있긴 하지만 만약에 60세 남성이 임플란트 가입금액 60만 원으로 해가지고 2년을 예를 들어서 가입하고 2년을 납부를 했다 그러면 3만 원 곱하기 24 정도를 하면은 대략 얼마죠? 한 60만 원, 한 72만 원 정도가 되죠. 72만 원, 2년 차 때 72만 원 정도를 내게 되는데 임플란트를 한 2개 정도라도 한다라고 하면은 보험료 낸 거보다는 훨씬 더 많이 받는 효과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존 치료, 보철 치료 어떻게 가입을 해야 되는지, 내 지금 치아 상태에 따라서 또는 연령대에 따라서 어떻게 가입을 해야 되는지 좀 전략을 세우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치아보험을 가입시켜드린 예시인데요. 자, 치아보험 보통 전화로 하나 두 개 가입을 하시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치과를 근 거의 5년 동안 가신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치아보험이라는 거는 고지 의무가 물론 있습니다. 뭐 5년 이내에 풍치나 뭐 치아 관련된 잇몸 질환 관련 수술 입원 이런 것들이 있고 또는 1년 이내 치료나 소견. 사실 젊은 연령층은 여기에 보통 제일 많이 걸리거든요. 보통 치아보험을 생각할 때가 언제냐면 치아 상태가 너무 안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미루다가 병원에 딱 갔는데 막 견적이 막 300만 원, 500만 원 나왔어. 이런 분들 갑자기 연락 와가지고 혹시 저 치아보험 가입될까요? 이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제발 병원에 가셔서 견적 받기 전에 치아보험 먼저 가입을 하시라는 말씀 드릴게요. 자, 이렇게 A사부터 E사까지 5군데 치아보험 가입을 하게 되면 이러면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물론 지금은 이렇게 5개까지 안 받아줍니다. 이건 작년에 했던 거고 지금 한 3개 정도까지는 받아줍니다. 가입이 가능해요. 근데 이렇게 5개까지 인수가 가능하다면 어떤 효과가 벌어지냐면 이분 같은 경우에 과거에 치료했던 이 크라운이 한 3개가 정도 있었고 지금 추가로 보이는 충치가 한 2개, 3개 정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가입을 하고 만약에 치료를 받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분은 보존 치료를 하실 예정인데 13만 원 정도 5개를 가입을 했어요. 1년치를 납부를 하면은 13만 원 곱하기 12를 하면 대략 한 144, 15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150만 원 납부를 하고 이미 육안으로도 보이는 새로 치료를 해야 되는 또는 다시 치료를 해야 되는 치과 치료해야 되는 것들이 개수가 5개가 넘게 있었거든요. 실제로 병원에 갔더니 15개 정도를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치과가 항상 그렇잖아요. 육안으로 봤을 때는 몇 개 안 보이는데 막상 치과 가면 생각보다 많이 나왔네? 이런 경우 정말 많죠. 15개를 치료해서 어떻게 보상을 받았냐면 이분이 크라운을 4개를 냈어요. 크라운 4개를 하고 레진을 한 8개, 인네일을 여기에서 지금 몇 개죠? 한 3개 정도. 이렇게 15개 정도를 치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크라운 1년 뒤에 보상되는 게 180만 원 개당이에요. 개당 지금. 근데 이제 연간 3개인데도 있고 해갖고 만약에 이제 3개만 보상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540이죠. 그죠? 540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예요. 크라운 3개에 관련된 그러니까 지금 크라운 치료를 4개를 했지만 연간 3개에 걸린다라고 하더라도 한 개당 180만 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곱하기를 하면 540만 원 최소로 받았다라는 의미이고 레진 치료 같은 경우에 지금 합산금액이 63만 원이에요. 8을 곱하면 64, 48, 거의 한 500만 원 가까이 되죠. 레진만. 500만 원 가까이 되고 그리고 인네일 같은 경우에도 거의 3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이분이 실제로 보험금 청구를 하셔가지고 1000만 원 넘게 수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험료 낸 거는 거의 한 150만 원 조금 넘어갔었고요. 그리고 치과 치료 비용 15개 해가지고 거의 한 400만 원 정도가 나왔대요. 그러면은 내가 소비한 비용은 한 55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근데 치아보험으로 받은 비용은 거의 1000만 원 가까이가 된다는 겁니다. 자, 사실 뭐 이게 고지의무 위반도 아니고요. 역선택?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내가 이 보험에 대해서 알고 들어간 거고 실제로 나는 가입하기 전에 병원에 갔다 온 게 없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보상금이 많다라고 하더라도 여러 군데를 가입했다라고 하더라도 보상이 나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자, 제가 이 부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치아보험을 이렇게 전략적으로 가입을 하면은 이만큼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여태까지 가입하신 분들을 보면은 대부분 보험료 납부만 하시면서 청구도 안 하시고 그냥 세워라 내워라 시간만 흐르고 가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5개까지 할 필요는 없고 만약 내가 치과를 지금 가야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한 2개? 많으면 3개 정도까지만 가입을 하시면 분명히 보험료 낸 거 그리고 치과 비용 들어간 거 보다 보험금 나오는 게 더 많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치아보험은 전략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자, 사례 한번 보실게요. 30세 남성입니다. 어려서부터 치아가 좋지 않아서 여러 번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군대 가기 전 23살에 치료를 받았던 게 마지막이래요. 그럼 오랫동안 치과를 안 간 거죠. 자, 치아가 안 좋으신 분들은 이게 뭐 선천적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치아가 안 좋고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으시죠.
자, 현재도 치아 상태가 좋지 않아서 치과를 가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네요. 거울로만 봐도 썩은 치아가 2개 정도 보이고 크라운 기존에 했던 치아는 통증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건 거의 임플란트 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럴 경우 치아보험 가입하면 보상이 됩니다. 보상이 됩니다. 치아보험 가입하고 나서 최소 면책기간 90일 후에 치과에 가셔서 치료받으시면 물론 100% 보상은 아니지만 가입 금액의 반은 보상을 받는데요. 분명히 보험료 낸 것보다는 많이 받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40대 주부입니다. 어릴 때부터 치아는 타고나서 치과에 가야 할 일이 없으시다고 하네요. 근데 치과에서 스케일링 받다가 치과를 갔다 오셨네요. 치아 안쪽에서부터 썩은 게 있어서 치료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겉에서 안 보이니까 난 여태까지 치아 건강해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근데 치과에 가서 견적을 받았다. 이거는 지금 당장 치아보험을 가입하시면은 보상받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러니까 치과를 갔다 오셨잖아요. 아까 1년 이내에 소견 또는 치료. 결국에는 치과에 가서 지금 견적을 받았다는 거는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으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분이 고지의무에 안 걸리고 가입을 하실 수 있는 시기는 견적을 만약에 내가 오늘 받았다 그러면 오늘로부터 딱 1년이 지나는 시점에 치아보험 가입을 하신 다음에 90일 있다가 치료를 받고 청구를 하시면은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이 충치 계속 냅두면은 결국에는 더 파고들고 더 쏟고 이게 크라운으로 갈 수도 있고 심하면 임플란트까지도 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뭐 어릴 때부터 치아가 타고나셨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지만 지금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일단 그 치아는 치료를 하시고 그리고 한 달 정도 있다가 치아보험 1~2개 정도 가입을 해놓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치아보험 관련해가지고 주변 분들 보면서 너무 답답해서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제발 이 치아보험 전략적으로 활용하시면 정말 정말 나한테 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실비나 뭐 안보험처럼 이렇게 필수는 아니지만 내가 치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치과 먼저 가시지 마시고 치아보험 잘 알아보시고 1~2개 정도는 꼭 가입해 두시는 게 어떨까요? 자, 지금까지 전종윤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특히나 요즘처럼 날이 더울 때는 치아에 치명적인 탄산이나 이온 음료를 많이 마시게 되잖아요. 요즘 이맘때 정말 좋은 강의였던 것 같아요. 특히나 그 연령대에 따른 전략 짚어주셨는데 굉장히 좋은 꿀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강의 준비해 주신 우리 전종윤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강의 내용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인생 설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명한 선택이 되겠죠. 오늘 그 선택에 도움을 주실 두 분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이수아 전문가님 그리고 현준호 전문가님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지 첫 번째 주제부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는 주기별 보험 점검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험은 지인의 소개로 마지못해 가입을 한 뒤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유지와 해지 사이에서 갈등을 하게 되는데요. 시간이 길어지게 된다면 손해도 만만치 않을 텐데 이 주기별 보험 점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험을 잘못 가입했을 때도 그렇지만 사실 당시에는 좋은 보험을 가입을 했더라도 지금은 또 상황과 맞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우선 주제를 선택해 주신 이유부터 짚어주시죠. 네, 오늘의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우리가 처음 보험을 가입을 할 때 좋은 보장으로 잘 가입을 했다 하더라도 현재 시점에는 부족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의료기술이 발전하고 또 그로 인해서 새로운 치료 방법이 나오게 되고요. 또한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새로운 질병이 계속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보장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가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보장을 잘 받으려면 이렇게 변화하는 치료법이나 새로운 질병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꼭 하셔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의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부족한 새로운 보장을 추가하고 또 여기에 필요하지 않은 보장은 줄이는 이런 보험 점검이 반드시 주기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청자분들께 이런 부분 알려드리고 싶어서 오늘의 주제로 선택했습니다. 맞아요. 안 좋은 보험은 없다라고 해도 안 맞는 보험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 만나보셨을까요? 네, 오늘 말씀드릴 사례는 남편의 보험 점검을 문의 주신 시청자분이신데요. 남편의 형제분이 세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분 중에 한 분이 몇 년 전에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스텐트 삽입술을 받았다고 하셨고요. 최근에 둘째 형님께서 또 관상동물 우회 수술을 받았다고 하시면서 형제분들이 이렇게 다 모두 이 수술을 받다 보니까 본인 남편분의 이런 보험이라던가 또 수술 여부 이런 게 궁금하셔서 보험 점검을 문의 주신 사례이시고요. 이제 50대가 되셨는데 10년 전에 가입한 보험을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기존의 걸 유지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고집을 하고 계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가족력이 있다 보니까 걱정이 돼서 남편분과 가족분의 보험 점검을 모두 요청을 하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보험에 가입을 했었을까요? 네, 기존에 가입한 건들을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먼저 이분은 남성 50대이시고 현재는 당뇨와 고지혈증 약을 복용 중에 계시고요. H 손보의 건강보험을 가입을 하고 계시는데 암 진단과 뇌출혈, 급사심근경색 등 진단 자금을 가지고 계셨고 이 보험에 실손 의료비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암, 뇌출혈, 급사심근경색 3대 진단비 부분이 뇌출혈이나 급사심근경색증 보시면 뇌혈관이라던가 뇌졸중 이런 보장 범위로 가입되어 있으시면 더 좋으신데 뇌출혈이라는 보장 범위가 굉장히 협소하게 가입이 되어 있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 시청자님께서 처음에 저에게 문의 주셨던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부분은 없습니다.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로 가입이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그보다는 조금 다음 단계 진행이 돼야 받을 수 있는 진단 자금으로 가입이 되어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으시고요. 두 번째 S손해보험 건강보험입니다. 이 부분은 기존 보험과 동일하게 상해 사망, 상해 후유 장애, 그리고 암 진단, 그리고 뇌졸중, 급사심근경색 비슷하게 가입이 되어 있으시고요. 오히려 이 보험에서는 3년 갱신으로 진단 자금이 들어가 있다는 단점이 있고요. 여기에 시청자분께서 문의 주셨던 그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 시에 스텐트 삽입술이라든가 관상도면 우회술, 비관여 수술을 했을 때 보장 받는 부분 굉장히 궁금해하셨는데요. 여기에 증권을 보시면
특정 질병 수술에 뇌혈관이라던가 허혈성 심장 수술이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근데 단 관열 수술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칼로 째고 들어가서 육안으로 보고 수술을 해야지만이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 시청자님께서 문의 주셨던 스텐트 삽입술이라던가 우회술 같은 경우에는 보통 관상 동맥을 타고 들어가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라는 보장이 나오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DA생명의 종신보험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일반 사망 부분은 7천만 원, 그리고 암과 뇌졸중 급사심근경색 진단자금을 가지고 계셨고 여기에 일종의 수술비 조금 가지고 있었습니다. 해서 총 보험료는 23만 5천 원, 20년 납 종신보장이고요. 이거는 이 종신보험은 이게 2005년도 가입을 하셨는데 납입 기간이 얼마 남지 않으셨어요. 2, 3년 정도 납입이 남으셨는데 부담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이 보험료를 내는 게 저 부담이 돼요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방법을 이따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부담이 될 만큼 큰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신데 사실 보장 범위가 아쉽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우려가 됐던 이 가족력 관련해서는 내용이 좀 아쉽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이분 같은 경우에 해결책 어떤 게 필요할까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먼저 H손보의 건강보험, 실손하고 상해사망 진단자금 들어가 있는 보험은 첫 번째는 유지하도록 권유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고객님께서는 조금 저희가 실손 전환을 하고 보험료를 줄이고 다른 보장을 추가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유지하시도록 권유를 드린 이유는 이 실손보험이 2014년도에 가입하신 거예요. 그럼 2013년도 4월 이후에는 15년 후에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15년 재가입 조건으로 현재 판매하는 실손으로 자동으로 전환이 되는 조건이시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보험이 실손보험이 바뀐 게 2016년도 이후 가입권은 백내장 수술 시에 다초점 렌즈 삽입술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이게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네, 이 고객님 같은 경우에 한쪽 눈은 이미 백내장 수술을 하신 상태였기 때문에요. 다른 눈도 수술이 예상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완치 후, 치료하고 수술하고 완치 후에 실손 전환하실 것을 권해드렸고 일단 이 보험은 유지를 잘 하시도록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05년도에 가입한 DA생명 종신보험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그때 가입 당시에는 자녀분들이 어렵고 해서 무리하게 좀 가입을 하셨지만 현재는 부담이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7천 주계약 부분 7천에서 5천으로 2천만 원 정도 사망자금을 감액을 하고 나머지 부분 해지환급금으로 남아있는 3년의 기간을 완납을 해서 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도록 도와드렸고요. 이 보험을 유지하시도록 권유를 드린 이유는 여기 보시면 질병이나 상해 부분에 3종 수술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없는 희소성이 있는 수술비죠. 예를 들어서 백내장 수술이다, 임플란트 시에 치족을 이식을 한다면 2종 수술비 부분에서 지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보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액 후 완납 처리를 해서 보장을 80세까지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고요. 그리고 세 번째, D손해보험 건강보험 하나를 추가를 해드렸는데요. 기존의 S손해보험 거를 가지고 계셨지만 그 부분이 일부 갱신형이셨고 그다음에 보장 부분이 굉장히 협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해사망 1억에 상해회장에 1억 이렇게 추가를 해드렸고 그다음에 암이나 유사암 진단비 부분을 똑같이 3,000으로 해서 업셀링을 해드렸고 기존에는 없었던 표준 항암 치료 부분을 저희가 8천만 원까지 추가로 보장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고객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허혈성 심장 진단비와 수술비 부분 굉장히 궁금해하셨는데요. 이 부분을 진단받고 수술을 했을 때는 3천만 원이 나오도록 이렇게 저희가 보장을 추가로 해드렸고요. 네, 여기에다가 질병 상해 그리고 엔대 수술비라고 해서 질병 코드만 맞으면 수술 방법에 상관없이 최고 1,000만 원까지 지급이 되는 보장을 수술비를 저희가 추가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는 12만 9천 원, 20년 날 100세 만기로 보장을 추가를 해드렸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리모델링 전과 리모델링 후 저희는 기존 보장 2개는 유지하도록 말씀을 드렸고 하나의 증권만 제가 일부 조정을 한 거거든요. 리모델링 전에는 일반암 부분 9천만 원, 그다음에 후에도 물론 9천만 원 동일합니다. 일반암 부분은 동일하지만 유사암 부분에 있어서 1,500만 원에서 유사암이 3,900만 원까지 2.5배 이상 증액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신의료기술 치료비라고 해서 표준항암 치료비가 8천만 원까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뇌출혈, 뇌졸중, 확률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 보장이 되었지만 뇌졸중, 뇌출혈 단계 가기 전에 전 초기 단계 뇌혈관 진단 수술비에 3천만 원이 먼저 지급이 되도록 보장이 굉장히 범위가 넓어졌고요. 그다음에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비 부분도 기존에는 심근경색 단계에서만 보장을 받도록 되어 있지만 지금 리모델링 후에는 허혈성 심장 진단 수술 시에 3천만 원을 먼저 받을 수 있도록 보장 범위도 넓어졌고 보장 금액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물론 수술비가 있긴 있지만 특정 질병 수술, 관열 수술만 된다. 그리고 3종 수술이 있긴 하지만 20, 100, 200으로 금액이 작죠. 그리고 중대한 수술 시 500만 원이 나오긴 하지만 이 부분은 중대한에 들어가야지만 받을 수 있는 수술비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변경을 해드렸냐면 질병상의 구분 없이 50에서 100만 원 지급이 되도록 되어 있고 3종 기존에 가지고 있던 수술비는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잘 유지하시도록 저희가 안내를 해드렸고요. 엔대 수술비라고 해서 질병 코드만 맞으면 20에서 3만 원까지 그 중요도에 따라서 지급이 되도록 추가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록 보험료는 46만 기존의 4천 원에서 완납 처리를 종신보험을 하나 해드렸기 때문에 보험료는 23만 8천 원으로 반절 이상 물론 절감은 되었어요. 보험료도 물론 절감이 되었지만 보장 부분이 기존에 있는 보장을 그대로 유지하셨다라고 하시면 그런 허혈성 심장 진단 받았을 때 관열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수술비도 못 받을 뿐더러 진단자금도 받지 못했을 거고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기타 유사암이라든가 표준항암 같은 이런 신의료기술도 추가를 못 하셨을 겁니다. 근데 저희 점검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보장을 저희가 추가를 해드릴 수 있었거든요. 네, 리모델링 덕분에 보험료는 정말 절반가량 줄었는데 이 부족했던 가족력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보장 내용들이 굉장히 탄탄해졌어요. 기존보다 훨씬 더 가성비 좋게 구성이 된 것 같은데요. 그럼 이 밖에 또 어떤 주의사항이 있을지 간략하게 또 짚어주시죠. 네. 제가 실손 부분은 고객님께서 전화를 요청하셨는데 그거를 치료 후에 전화를 해드리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 이유는 보통 2016년도 이후 실손보험은 백내장 수술 시에 다초점 렌즈 삽입 수리란 보장을 하게 됐는데 이게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과거 병력이 있거나 또 예상되는 수술이 있다라고 하시면 이런 부분을 꼭 고려를 해서 치료 완료 후에 전환을 해줄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의료 기술에 따른 이 보장들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주기적인 보험 점검을 해나가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주제도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간편보험 진화입니다. 유병자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이 간편심사 보험이 초간편심사로 진화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게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유병자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이 보험의 폭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제 선택해 주신 이유부터 짚어주시죠. 네, 우리 지금 사회자분께서 유병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이 부분 때문에 명칭을 지금은 이제 간편보험이라고 많이들 부르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나는 유병자가 아닌데 보험회사에서는 유병자로 취급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현대는 이제 의료 혜택을 많이 받다 보니까 뭐 약 같은 것도 잘 먹게 되고 그다음에 뭐 간단한 시술 정도 이런 거 한두 번 안 받아보신 분들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게 전부 다 보험에서는 고지 의무 대상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병자 보험, 간편보험으로 가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간편보험을 보다 저렴하고 보다 좀 합리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좀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저도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된 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보험사에서는 유병자로 구분이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었을까요? 네, 67세 주부님이신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리모델링을 한번 하셨어요. 리모델링을 하셔가지고 보험 정리를 어느 정도 하셨는데 그 리모델링을 하면서 이제 남길 건 남기고 실손보험도 전환을 해서 보험료를 낮추고 다 했는데 간편보험을 이제 오래 갖고 가려고 간편보험을 하나를 가입을 하셨단 말이죠. 근데 요즘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이분이 정보가 좀 많으신가 봐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즘에는 좀 더 저렴하게 가입이 되는 간편보험도 있다고 하던데 내 것도 한번 좀 봐주세요 해서 의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제 리모델링에 대해서 상담을 나눈 사례인데요. 자, 이분 지금 가입 사례를 보면 이제 총 4건의 보험을 가입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S생명의 종신보험, CI 종신보험이 2건이 있는데 한 건은 납입 완료가 됐고요. 또 한 건은 20년 납 중에서 한 90% 납입 완료가 됐기 때문에 거의 다 이제 종료가 되는 보험이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실손보험은 3세대 실손으로 전환을 하셨네요. 3세대 실손으로 전환을 해서 4만 원대의 보험료로 지금 잘 유지를 하고 계시고, 문제는 이제 작년에 가입한 간편건강보험 335 보험으로 가입을 하셨어요. 근데 16만 3,920원을 납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뭐 암진단 2,000, 유사암 1,000, 뇌졸중, 심근경색 각 진단비 1,000만 원, 뭐 뇌혈관 허혈성 수술비 1,500만 원, 기타 암수술, 질병수술, 상해수술, 화상골절 진단비 이 정도 가입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보장에 대해서 비싼 게 아닌가 이렇게 문의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조금 알아보고 이분의 고지사항이 좀 있었어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약도 좀 드셨고 당뇨약을 복용을 한 이력도 있었고요. 대장용종 수술, 그러니까 대장용종 수술을 한 이력도 있었고, 또 최근에 2022년 봄쯤에는 또 늑골 골절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을 한 이력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좀 더 저렴하게 보험 가입이 되는지를 여쭤보신 거고, 그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같이 찾아보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해결책을 어떻게 했냐면 앞에 말씀드린 오래된 보험들은 그냥 뭐 당연히 놔두고 가는 거고요. 또 실손보험 잘 유지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자, 그 간편보험 335 보험 16만 3,920원짜리를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이분이 가입을 하실 때 335로 가입을 하셨거든요. 이거 뭐냐면 3개월 내에 추가검사 소견이 없었고 3년 이내에 입원 수술이 없었고 5년 이내에 암이 없으면 가입이 되는 상품이었는데 요즘에는 355까지 출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5년 이내에 입원 수술이 없고 또 5년 이내에 암뿐만이 아니라 이 355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지사항이 좀 있는데 그건 뒷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가장 저렴한 355 보험으로 이분의 보험을 리모델링을 했는데요.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좀 이상하시죠? 대장용종 수술 이력도 있다고 얘기를 했고 늑골 골절로 해서 입원 이력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5년 이내에 입원 수술이 있으면 안 되는 355 보험이 가입이 됐을까? 그죠? 이건 왜 그러냐면 보험 회사별로 예외 질환이라는 것들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질병, 예를 들어서 뭐 교통사고라든가 백내장 수술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대장용종 수술이라든가 또 간단한 상해, 골절 이런 것들로 단기간 입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회사별로 뭐 100가지에서 한 300 몇십 가지까지도 예외 질병으로 정해놓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다 고지를 하고도 355 보험으로 가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이 지금보다 훨씬 저렴한 보험료로 리모델링이 됐는데요. 자, 오히려 보장 내용은 조금 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보장들 그대로 다 유지가 됐는데 암진단비 같은 경우는 2,000에 유사암 1,000만 원 그대로 유지가 됐고요. 자, 뇌 같은 경우, 뇌심장 같은 경우에 기존에는요. 진단비가 뇌졸중하고 급성심근경색증만 돼 있었어요. 이거를 조금 더 범위가 넓은 뇌혈관 진단비하고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로 변경을 해드렸고요. 수술비도 뇌혈관하고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로 각각 1,500만 원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물론 보장 범위가 넓은 걸로 잘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심장 부분에서 이렇게만 간다면 한 가지가 빠지죠. 부정맥 수술비는 빠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바꾼 거에는 뇌혈관하고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를 500만 원으로 줄이고 주요 심내 5대 혈관 수술비를 1,000만 원을 넣어서 부정맥에 관한 수술까지도 모두 다 해결이 되도록 이렇게 해서 보장 범위를 좀 더 넓혀 드렸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질병상의 수술비라든가 뭐 골절 화상 이런 것들 똑같이 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없었던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도 1억을 추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보험료가 기존의 16만 3,920원에서 11만 7,390원으로 굉장히 많이 줄었죠. 한 4만 7천 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험료도 줄어들고 보장의 범위는 더 늘어나고 또 총 납입 보험료를 계산을 해보면요. 기존의 보험을 지금까지 15회를 납입을 하셨는데 이 나머지 앞으로 내야 될 보험료 계산한 거하고 지금 리모델링해서 줄어든 보험료로 다시 20년을 가입한 후에도 낼 보험료를 계산을 해보면 무려 총납입 보험료에서는 약 900만 원 가까이 줄어드는 절감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도 줄었죠. 보장 범위도 늘었죠. 그다음에 총 납입 보험료도 줄었죠. 리모델링을 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다 봤어요. 그래서 아주 만족하신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네,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 간편보험에 있어서 가입 전략이 특별히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간략하게 한 번 더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즘에 315 보험부터 325, 335, 345, 355 굉장히 간편보험이 여러 가지로 많아졌습니다. 근데 이 간편보험 가입을 할 때는요. 고지 의무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3개월 내에 추가 검사 소견에 그 3개월이 몇 월 며칠까지가 내가 해당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 또 2년 이내, 3년 이내, 4년 이내, 5년 이내 입원 수술 이거는 예외 질환을 제외하고 나서는 본인이 날짜를 잘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게 또 뭐냐면 지금 마지막 5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암만 아니면 됐었는데 요즘에 이 355, 345 보험 같은 경우는 암,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 간경화, 심장판막증 이렇게 6가지의 고지사항을 보거든요. 대부분 이 6가지의 고지사항을 보는데 또 어떤 회사는 암과 간경화, 심장판막증 이렇게 3가지 경우만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이 심장 관련 질병, 협심증이라든가 또는 뇌졸중 이런 이력이 있는데 간편보험을 가입하신다 그러면 이 고지 의무가 6가지가 아닌 3가지만 있는 회사를 선택을 하셔야만 가입이 되고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을 꼭 좀 주의 깊게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간편보험이든지 기타 그 어떤 보험이든지 가입을 할 때는 보장이나 약관 그리고 각종 고지사항에 대해서 꼼꼼하게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어서는요 검색어 Q&A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이 시점 가장 뜨거운 이 보험 키워드에 대한 궁금증을 스피디하게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궁금증 만나볼게요. 이 실손보험을 전환할 때 주의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먼저 실손보험은 일정 주기로 개정이 여러 번 되었는데요. 재가입 조건이라든가 재가입 주기 그리고 보장하지 않는 질병이 각각 다르게 일정 주기별로 다르거든요. 그래서 기왕력으로 치료 중이시거나 치료 예정이신 분들은 치료를 다 받고 완치 후에 전환을 하는 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궁금증은요. 요즘엔 성인도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어린이 보험은 몇 살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성인 보험보다 좋은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어린이 보험, 그러니까 어른이 가입하는 어린이 보험은 어른이 보험이라고 하죠. 네. 이게 나이가 또 늘어났어요. 그래서 일부 회사는 35세까지도 어린이 보험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35세까지고 그다음에 어린이 보험이 성인 보험보다 좋은 점, 딱 정리를 해드리자면 3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저렴한 보험료로 높은 가입 금액이 들어갈 수가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유사암하고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 시에도 납입 면제가 가능하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 앞서 말한 유사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가 가입 즉시 100% 보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크게 3가지가 아마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인생설계 원픽부터 검색어 Q&A까지 궁금증 해결해 봤는데요. 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보험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다시 보시면서 놓쳤던 부분들까지도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